이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. 올해 뭐가 달라졌고 또 어떤 부분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지 이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자,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예, 올해 달라진 것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그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고도 연말정산이 가능하게 됐죠. 네, 그렇습니다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제 15일 시작이 됐는데요. 역시 핵심 달라진 거 하나가 일단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아니라 그 외에 민간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. 이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.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 인증서는 PC에서만 이제 올해는 가능하고요. 아직 모바일 홈택스에서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. 뭐 크게 종류를 좀 보면은요. 카카오톡 인증 또 그다음에 페이코 KB국민은행, 또 통신 3사 패스, 또 삼성 패스 등 이런 민간 인증이 다 본인 인증이 가능하고요. 또 기존의 공인 인증서, 뭐 공동 인증서라고 하죠. 이것도 다 가능하니까 일단 이것으로 로그인해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자, 올해 그리고 또 연말정산 과정이 많이 간편해졌다고요. 네. 이제 이 간소화 서비스도 업그레이드 참 많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. 이제 기존에는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뭐 신용카드 정도만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바로바로 올라가는 자동 제공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. 우선 실손의료보험금 같은 경우에도 보험사와 또 바로 연동이 돼서 이제 반영이 되게 되고요. 또 공공임대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뭐 민간 임대는 아직 안 되지만은 이 월세 같은 것도 바로 LH에서 체크가 됩니다. 그래서 이것도 뭐 따로 챙기지 않더라도 자동 반영이 된다. 그리고 이제 안경 구입비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신용카드로 안경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것도 굉장히 좀 똑똑해진 거예요, 일종의 그 알고리즘이. 그래서 안경 구입비도 따로 분류해 가지고 이쪽에 넘겨주게 되니까 그만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더 뭐 편리해지고 더 정교해졌다. 인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같은 뭐 월세라고 해도 민간 임대로 한 민간 주택에서 한 거는 본인이 직접 챙겨야 된다. 이런 것도 있고요. 또 취약 전 아동 학원비 같은 경우에는 고육비 공제가 있잖아요. 이런 건 아직 반영이 안 됩니다. 그래서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뭐 보청기라든가 장애인 보장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직접 본인이 챙기셔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. 예, 어쨌든 그 직접 찾아서 내야 하는 자료가 줄어든 셈이군요. 그러면 맞습니다. 네. 예,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는 그대로 반영하면 되는 겁니까? 그렇지가 않죠. 그러니까 물론 좋아지기는 좋아졌지만 본인이 몇 개 좀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되는 '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다.'라는 건데요. 가령 이런 거예요. 안경 구매 안경 얘기가 나왔으니까 의료비로 자동 등록이 되지만 만에 하나 안경이 시저 보정용이 아니라 선글라스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 안경 구입으로 반영은 될 겁니다, 감소화 서비스에. 그러나 선글라스는 의료비에 포함이 되지 않잖아요. 이럴 때는 본인이 이것은 또 빼야 됩니다. 왜냐면은 이것은 의료비로 하게 된 경우에는 과다 이 공제를 받은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좋아지기는 했지만 또 본인이 한 번 더 정교하게 체크하시라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. 예, 특히 그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그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많이 확대됐죠? 네, 그렇습니다. 뭐 직장인들 중에서 따로 연말정산 많이 준비 못하는 분들이 가장 기대는 게 이제 신용카드라든가 현금 영수증 공제 이게 상당히 큰 폭인데요.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가 15%또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이 30% 였는데 실은 요번 이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넓혔습니다. 그래서 월별로는 최대 80% 까지도 이 공제율을 높여 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제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뭐 집중적으로 민간 소비를 늘리기 위해 뭐 소비 장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었습니까? 그래서 이런 기간에 이 신용카드 소비를 통해서 많이 했던 어떤 그런 국민들에 한해서는 일종의 더 혜택을 높여 주게 된 거죠. 그래서 4 월부터 7 월까지는 이 공제율 폭이 80% 까지 적용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월별에 따라서 기존에 받았던 15%뭐 체크카드 30% 이상의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다라는 것도 요번에 챙겨야 될 포인트입니다. 자, 코로나19 얘기가 나왔으니까요. 코로나 때문에 이 실직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직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챙겨야 됩니까? 네. 일단 실직하셨던 분들 뭐 작년 중간에 이렇게 퇴직을
실직보다 퇴직이 맞겠죠. 이 퇴직을 하셨던 분들은 일단은 퇴직하는 달에 직업을 월급 받았을 때 미리 한번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되지만은 퇴직자들은 기본적으로 기본 공제 사항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나는 언제 되돌려 받느냐?" 올해 5월 이제 종합소득세, 종소세 신고 납부 기간에 이걸 경정 청구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. 이직하신 분들은 이제 작년 12월 말 기준 회사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전 회사에서 받아 가지고 현 회사에다가 넘겨주게 되고요. 그래도 중간에 빠졌다라는 것들은 이제 추가로 언제든 청구를 5년 내에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따박따박 하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또 연말정산이라는 게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죠. 국세청에서 아예 이 자주 실수하는 항목을 짚어줬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앞서도 말했지만 이걸 너무 많이 막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으면 부담공제로 가산세를 물게 되는데 자주 좀 헷갈리는 뭐 항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첫 번째가 부양가족 이적공제, 기본공제를 받는 건데 다 받을 수가 없어요. 이게 무슨 얘기냐? 근로소득이 그러니까 소득 합계액이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이 넘는 분은 자기의 그 공제에 포함이 될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무조건 넣지 말고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게 있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를 이것도 많이 홍보를 했는데 이제 서로서로 다 공제를 해 버리는 거예요. 자녀 중복 공제라든가 또 형제 자매들이 많았을 때 부모님을 뭐 이형제와 뭐 다 부모님을 공제한다는 거, 부모님 중복 공제들 이런 것들 또 월세 세액 공제의 폭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것저것 챙기지 않고 더 좀 많이 받는다는 것들.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기준이 맞지 않는데 일단 청구하고 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자주 틀리는데 이거를 이게 실수가 아닙니다. 그래서 부당 공제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본인이 꼭 챙겨야 됩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이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.